어떻게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아니면은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네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식 시간 10분 드렸고요. 2019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채용경찰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2차 합격하시면요. 면접 이틀 전에 예정입니다. 이틀 전에 자기소개서 완성해서 제출할 거고요. 양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응시, 직류 및 직급 채용경찰이죠. 응시 번호 있고요. 성명 있고요.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 200자 이내 서술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 지원 동기 및 각오, 목표에 대해서 500자 이내 서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학교 생활 및 주요 경력 600자 이내 서술하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으로 워드 프로세서 사용하셔서 일매 작성 후 본인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출생지, 출신 학교,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답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출신 학교 조금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서입니다. 그죠? 1분 자기소개서. 굳이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 자기소개서 보면 학교 생활 및 주요 경력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땡땡지청 아이언맨 땡땡땡입니다. 전 용인대학교 재학시절 속초 하나리조트에서 주주총회 VIP 회원들을 경호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마칠 때까지 모든 VIP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였고, 출입과 통제를 통하여 주주총회가 안전하게 끝났을 때 느꼈던 그 뿌듯한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과 제가 가진 유도, 태권도 합의 8단, 크로스핏 레벨 1,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보디빌딩 2급,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태권도 2급, 정교사 2급으로 대구지방검찰청 땡땡지청의 든든한 아이언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드렸던 건 그거였어요. 유사 경험이 있는가? 나 유사 경험이 있어. 그와 함께 성공 경험도 있다. 성공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도 있어.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관련된 자격사항은 이 정도야 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한번 볼게요. 실제 지원자의 유사 경험과 성공 경험, 그리고 그에 따른 경험에 따른 깨달음을 통해서 면접관들의 이목을 집중시켜라. 이목을 집중시켜라. 1분 자기소개서 저희가 면접을 하게 되면 아닌 곳도 있지만 가장 먼저 받는 면접 질문 유형으로 유명하죠. 이목을 집중시켜라.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 면접자분들 면접에 가면 누구나 다 긴장됩니다. 그죠? 저 또한 뭐 가면 긴장되겠죠? 긴장됩니다. 하지만 1분 자기소개를 잘하면 어떻게 된다? 면접관들이 이 내 1분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추가 질문이 들어옵니다. 추가 질문. 제대로 이목을 집중시켰다면 추가 질문이 들어옵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준비한 답변 유도하는 거죠. 면접장을 내가 이제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추가 질문이 들어온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 어떻게? 면접 시간 20분 동안 내가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경험, 성경경험, 깨달음, 관련 자격증, 어필사항 제가 강조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6.25 참전 용사이자 경찰관이셨던 제복을 입으신 할아버지를 존경해 왔으며 동경의 대상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공직에 계시면서 청렴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유년기 시절부터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선도부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불우한 그부에게는 준비물도 함께 나눴으며 약한 그부를 괴롭히는 불의에 대해서는 정의의 사도 역할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복을 입은 채용경찰에 대한 꿈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중심에 서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땡땡지청에 정의로운 품성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또한 땡땡지청의 발전과 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땡땡지청 방문 후 현직 청경찰의 조언을 득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어떻게?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했고요. 이제 기관의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에 제일 간단하게 해당 기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바로 첫 화면에 나오죠. 저희 검찰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뭐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 청렴입니다. 그죠? 이런 핵심 키워드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경험을 녹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신과 기관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현직자의 만남을 통해서 나 이 정도 간절해. 그리고 현직자를 통해서 들었는 정보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볼게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기관체의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를 포함하여 면접관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한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필기로 1차를 거르기 때문에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차 서류 전형, 2차 바로 면접이죠. 면접 같은 경우에 면접관들도 저도 이제 모의 면접에 제가 몇 번씩 불려가는데 이제 수험생들에게 불려가면 많지 않습니까? 기회 안 들어옵니다. 앞서 했던 수험자분 이야기랑 거의 대동소이하고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스토리텔링, 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 해서 기가 열립니다. 그죠? 면접관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하고요. 기관체의 핵심 키워드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자신과 기관체의 핵심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연결 짓는다. 마지막으로 현직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원 동기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격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기소개서 양식 보시면 첫 번째 해당하겠네요. 첫 번째 해당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격의 장점은 배려심입니다. 어릴 적부터 장애인 1급이신 할머니를 돌보아 드린 덕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땡땡지청 청경찰이 된다면 민원인들의 마음으로 일을 신속하고 불편함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심 있는 청경찰이 되겠습니다. 성격의 단점으로는 지나친 추진력입니다. 목표에 대한 지나친 추진력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편이지만 그 시행착오가 경험이 되고 많은 여러 사람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주의했던 점은 두 갈식 표현입니다. 두 갈식 표현의 장점이 뭐죠? 문단의 첫 문장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지는 거죠. 면접관들 하여금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장 빨리 파악하게 만듭니다. 그죠? 두 갈식 표현을 써서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을 그대로 드러냈고요. 그 다음 경험을 녹였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입사 후 포부도 조심스럽게 밝혀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해서 어떻게 내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을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솔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요 전에도 이제 면접 강의가 있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최대한 순화해서 이쁘게 자신을 포장하세요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포장을 하세요. 지나친 솔직함보다는요. 적당히 유도리 있게 포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단점 같은 장점. 딱 들었을 때 단점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장점이야. 이런 거 좋아요. 단점 같은 장점. 그리고 굳이 단점을 밝히시면 그 단점에서 끝마치지 말고 뭐죠? 그거를 극복하고 승화까지 했다는 그 근거까지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짚고 넘어갑니다.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두 갈식으로 표현한다. 첫 문단, 첫 문장에 바로 찌릅니다. 경험에 근거한 성격의 장점을 서술하고 성격의 장점을 청경찰의 입사 후 포부까지 연결시킨다. 성격의 단점의 경우 단점 같은 장점 또는 단점을 보완 및 승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청경찰의 업무입니다. 그죠? 업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째,
청사 방호입니다. 청사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침입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정확한 일 처리를 위해 배려심을 갖고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청사의 허락을 득한 관용 차량 및 불법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 업무를 할 수 있고요. 넷째, 청사에 반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철저히 검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및 업무 일지를 꼼꼼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상사태 시 업무 행동 수칙을 숙지함과 동시에 피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치원경찰의 의무. 다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오시죠? 그래서 간결한 답변. 첫째, 둘째, 셋째. 간결한 답변으로 해서 면접관들에게 크게 지겨움을 주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해당 청의 이제 실질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많죠. 사업소가 많습니다. 그죠? 사업소에 따라 또 하는 업무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근무 패턴도 다를 수 있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구광역시 사업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막 이래 싫어하시는 선배님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하면 저도 이제 지금 현직자로 있지만 저도 수험자일 때 많이 찾아다녔어요. 전혀 시간이 많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단 한 분도 이렇게 차갑게 매정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은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처우경찰법에 근거한 평이한 답변보다는 지원한 해당 기관의 실제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답변도 좋습니다. 라고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자, 읽어드릴게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4개의 눈동자가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합격을 한다면 땡땡지청에 3사람이 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는 간절함, 두근거림을 평생 잊지 않고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면접관 분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그죠? 말했을 때 이게 뭐 일부러 꾸며내서 하는 말인지 말하는 거 보면 진심이 담겨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을 근거하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면접 모두 끝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뭐 허락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지원자 3분 한마디씩 하고 나가세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고요. 감수성을 터치하는 서정적인 표현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간절함까지 담아서 마지막 발언을 드렸습니다.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을 근거한 면접관들의 감수성을 터치하는 서정적인 표현으로 간절함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5가지 이제 면접 2016, 17, 18, 19 4년 동안 가장 많이 빈도가 높았던 면접 기출 문항이고요. 다행히 이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도 이제 3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녹여서 자기소개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면접 준비를 따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글로 보는 면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책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고요. 굳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이제 처운경찰 면접시험 평정표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처운경찰 평정표 가장 많이 쓰이는 평정표고요. 이것 또한 제가 대구광역시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평정표가 있다. 대구광역시 면접시험에서 이 평정표를 사용하느냐? 밝힐 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동소이하다라는 표현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필적
감정란 뭐 기재란이 있고요. 임용 등급, 응시번호, 이제 뭐 생년월일, 성명 있고요. 자, 평정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청원경찰로서의 정신과 자세, 첫 번째 가에 있고요. 두 번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청원경찰에 대한 역량이 되겠습니다. 상중하로 평가하고요. 다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지막으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원 서명하시고 이제 이렇게 평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보시라고 제가 준비해 왔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면접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원자분들 외람되지만 다 눈 한번 감아 볼게요. 잠시만 눈 감아 볼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오늘 제가 이 강의실을 오기 위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학원에 옵니다. 오는 동안에 여러 대의 운전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차량은 급한 일이 있는지 차선을 바꾸면서 정규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차량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차량은 정규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차량은 정규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여유 있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빨간불이 되어서 저 차량과 제 차량 앞 세 대의 차량이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고 한참을 기다려도 출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클락션을 살짝 빵빵 올려봅니다. 그제서야 세대가 앞에 있던 자동차 세대가 동시에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 강의실에 오는데 6분의 운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 한번 떠보실까요? 자,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실전 면접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실에 오면서 제가 오늘 운전자 6분을 만났죠. 실제로 단 한 번의 만남도 없었고 인사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운전자 한 분 한 분 한 분의 특성을 조심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신호를 받는 중에 3분이 무엇을 하고 있었지? 라는 조심스러운 축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실전 면접이란 뭐다?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운전자, 즉 면접자들이 면접관과 실제로 단 한 번의 만남도 없었고요. 인사조차 나눈 적이 없지만 자동차, 면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보여준 운전 면접 습관으로 면접자 한 분 한 분의 특성은 물론 신호 대기 중에 면접관의 질문 하기 대기 중에 면접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실전 면접은 뭐다? 시각적 이미지다. 제가 오늘 운전해 오면서 6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자동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분들의 운전 습관을 봤죠. 내 눈에 비치는 시각적 이미지다. 자, 워싱턴 대학에서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면접을 통과할 확률이 높아지는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면접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어떤 면접자를 뽑겠느냐? 면접관들의 대답은 일치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었는지와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했고요.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가정보센터에서 보여드린 평정표에서도 분명히 가나 마지막 항목에 있었던 내용이죠.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과 역량. 그런데 흥미로운 발표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But
실제로 선발된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면접관들에게 호감을 주었던 지원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게요. 호감을 어떻게 주는가? 그림 한번 볼게요. 2분간 상대의 눈을 바라볼 것. 면접장에 들어가면 아이 컨택 정도가 되겠죠. 눈 맞춤만으로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죠? 자, 아이 컨택과 어떻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면 뭐? 면접관 눈에 보이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오세요 했을 때 밖에서 노크, 똑똑똑 문 열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노크 하기 전에 아름다운 미소 지시고요. 노크하고 들어가서 가볍게 목례 들어가서 내가 면접 볼 의자 있는 데까지 당당한 워킹. 그죠? 워킹. 자리 옆에 서서 인사, 면접관들한테 인사.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앉았을 때의 자세. 그리고 미소는 계속 짓고 있고요. 면접관 한 분 한 분에게 뭐? 아이 컨택. 그리고 말씀하실 때 경청하는 자세 등 시각적 이미지. 면접관들이 보고 있는 모습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전 면접 합격 전략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면접관은 뭐로 평가한다? 눈으로 평가한다. 눈으로 평가한다. 예일대 심리학 교수 마리엔 라프랑스의 첫인상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요. 첫인상이 상대를 파악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소개합니다. 시각적인 정보는요. 다양한 다른 감각들 중에서 뭐 청각, 미각 뭐 등등등 있죠. 그 중에서도 몇 프로? 70%에서 80%의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정보가.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로 뭐 초도 효과, 뭐 앵커링 효과, 맥락 효과, 콘크리트 법칙, 시각 이미지 법칙 등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보는 면접에서는 뭐? 저희가 면접관이 면접 질문을 던지고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집중했던 결과 어떻게? 그래도 시각적인 부분에서 절반 이상 55% 비중을 차지하고요. 청각적인 부분에서 38%.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7%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각과 청각 두 가지만 합쳐볼까요? 몇 프로죠? 93%.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죠? 시각, 청각 93%네요. 93%. 예, 93%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그죠? 예, 시각적인 정보. 면접관은 뭐로 평가한다? 눈으로 평가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5%에 해당하는 면접관 눈을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제가 앞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첫인상. 자, 보통 뭐 3초 법칙, 5초 법칙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5초 이내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모두 다 뭐 신경 쓰시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하니까. 자, 머리 스타일. 본인의 이제 얼굴에 맞는 헤어 스타일, 머리 스타일, 그다음 피부 표정, 그다음에 의상, 상의 하의, 그다음에 구두, 넥타이, 안경, 시계 등 전체적인 의상에 맞게끔, 그다음에 키, 몸매, 뭐 키랑 몸매는 뭐 어떻게 변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지나치게 뭐 뚱뚱하다거나 뭐 지나치게 왜소한 몸보다는 적당한 저희 또 청역자리 경비를 담당하다 보니까 적당한 키와 몸매에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감을 갖춘지 바로 드러납니다. 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요. 어깨를 펴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요. 이제 내한테 맞는 보폭을 설정해서 팔은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당당히 걷고요. 밝은 미소, 자연스러움. 밝은 미소 어떻게 지어요? 기쁜 마음을 먼저 가져봅니다. 기쁜 마음을. 자,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죠. 평소에 기쁜 마음을 많이 갖고요. 웃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입꼬리를 양옆 위쪽으로 살짝 당기고요. 눈꼬리를 살짝 아래로 떨군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조금 자연스러운 미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앉은 자세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요. 어깨를 펴고 손은 주먹을 말고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 11자 모양을 유지하고요. 무릎 각도는 90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발목부터 무릎까지 붙이시고요. 90도로 앉아서 어떻게 손을 다소곳하게 이제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성분들 계시니까 여성분들 것까지 말씀드리고, 자, 다음 아이 컨택트입니다. 앞서 이제 호감도를 상승하는 아이 컨택. 자, 진심을 전달합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앉아서
이제 내 앞에 있는 면접관을 한 1초에서 2초 정도 응시합니다. 좀 눈을 바라보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콧등, 코 밑에 인중을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보시고요. 자, 이동. 오른쪽으로 가서 면접관. 저희는 2대1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2분 들어올 확률이 높으시죠. 오른쪽에 2초 아이 컨택 하시고요. 다시 반대쪽 아이 컨택 하시고 두 분 다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면접 질문을 줄 때는 그분과 아이 컨택을 하세요. 경청하고 있다는 거,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거 아이 컨택하고 답변할 때도 어떻게? 아이 컨택 2초, 반대쪽에 2초. 근데 될 수 있으면 내 답변이 끝날 때는 언제? 누구랑 아이 컨택? 질문을 주셨던 분과 시작과 끝은 질문을 주셨던 분과 아이 컨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1번부터 답변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4번까지 아이 컨택을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자, 다음 이제 면접관의 길을 즐겁게 하라. 38%에 해당하는 면접관의 길을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자, 첫인사와 끝인사입니다. 대표 인사말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말로 또는 이제 임팩트 있는 인사말로 면접관들로부터 어떻게 집중된 이목과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관심과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나만의 스토리, 준비한 답변에 내 이야기를 녹여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서 이제 답변하는 게 좋고요. 본인의 실제 경험, 성공 경험, 그에 따른 이제 깨달음도 녹이면 좋고요. 전달력과 호소력을 갖춘 문장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대화는 어떻게?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숙련, 연습하셔야 되고요. 목소리 크기 및 속도, 발성, 발음입니다. 목소리는 음색을 최대한 맑게 하는 게 좋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컨디션 조절하셔가지고요. 크기는 면접관과 지원자 간의 거리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속도, 그다음에 발음은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발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식호흡 평소에 연습하시고요. 발성법도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좀 쏘는 듯한 앞으로 나가는 발성법이 좋습니다. 마지막 발언 하고 싶은 말은요. 사실에 근거하고 감수성, 서정적인 표현도 괜찮고요. 간절함과 함께 진심을 전달해 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면접관의 마음을 훔쳐라. 자, 면접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면접관이 누굽니까? 기관 내부의 부서장일까요? 아니면 외부 전문 면접관일까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제가 대구광역시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밝힐 의무가 없다. 예.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죠. 뭐다? 면접관도 사람이다. 사람이다. 자, 앞서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논문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인간. 자, 면접관이 인간이죠. 인간 스스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그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지. 객관적인 평정표, 채점표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판단하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호감을 준 사람에게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본인은 이성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결국에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 무엇을 보고? 시각적인 부분, 첫인상, 워킹, 밝은 미소, 앉은 자세, 아이 컨택. 청각적인 부분 뭐? 첫인사, 끝인사, 준비한 답변, 목소리, 마지막 발언 등을 통해서 나에게 호감을 준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면접관의 마음을 한번 잡아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강의도 이제 불러주시면 조심스럽게 가서 현장 경험 쌓다 보니까 실전 면접은 기세인 것 같아요. 기세.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심장이 거짓말을 못해. 면접이란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그 흐름을, 그 리듬을 놓치면 완전 꽝이야. 면접 질문에 대한 정답 관심 없어. 나는 오로지 땡땡이가 이 면접 전체를 어떻게 치고 나가는가, 장악하는가, 분위기를 압도하는가, 거기에만 관심 있다. 실전 면접은 기세야. 기세. 자, 기세가 뭐죠? 기세가 뭘까요? 자, 우리 여성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기세가 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이제 뉘앙스로 볼 때. 기운. 그죠? 기세를 이제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기운이나 태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1차 필기를 거르고 또 체력 전형을 걸러서 좀 많이 경쟁자를 출해내죠. 근데 경력자 채용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 전형 통과하면 바로 면접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말 면접에 대해서 정말 치열해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 면접관들도 3분에서 많게는 5분 계시고요. 지원자들도 적게는 3명 들어가서 또는 많게는 한 5분까지 동시에 들어갑니다. 면접을 진행하는 중간에 신경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면접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느껴집니다. 면접 보는 중간에 긴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느껴집니다. 어느 면접자에게 더 관심이 가고 있구나. 추가 질문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번에 내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느낌이 옵니다. 그 정도로 신경전이 치열하고요. 자, 그러면 기세. 기세가 뭔지는 알겠어. 그럼 자, 이런 기세를, 분위기를 압도하는 이것을 하려면 그 뿌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뿌리. 제가 생각하는 기세의 뿌리는 자신감, 자존감, 진중함, 진실성,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5가지를 갖추면요, 면접관들에게 하여금 기세를 분명히 내뿜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 자신감, 내 면접에 자신감 있어, 자존감 있어, 말로만 해서 될까요? 실력을 키워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라. 제가요, 블로그와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연락처를 보시고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작가님, 전 소위 말하는 스펙, 자격증, 경력, 봉사, 헌혈까지 모두 갖추었지만 최종 면접에서 계속 낙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을 놓쳐서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자, 관점을 바꿔서 면접관들의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면접관 1. 요즘 공직에 입사하기가 힘든가 봐. 면접관 2. 우리 기관에 청경찰 1명 뽑는데 무려 168명이 지원했지 뭐야. 면접관 1. 서류 전형에서 거르고 걸렀음에도 최종 면접에 서류 전형 합격자 48명 전원이 다 왔지 뭐야. 자, 면접관 2. 입사 지원서를 넘기며 지원서를 보니 학력이나 자격증은 물론 경력 및 봉사활동에 헌혈까지 부족한 게 없는 지원자들 중에 1명을 채용하기란 오늘 쉽지 않을 하루가 되겠군. 자, 경력직 채용에 관련한 일화를 제가 담아왔는데요. 위에 분이 부족했던 게 아니죠.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질문을 주신 분보다도 좀 더 간절했거나 나보다 좀 더 퀄리티, 경쟁력을 갖추신 분이 합격한 것 뿐인 거죠.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말로만, 화술로만 간절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자, 입사를 희망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현직자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카페에서 카더라라는 정보보다는 현직자, 현장에 살아있는 정보를 득해보시고요. 이왕이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서 면접관들에게 간절함을 어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2번째,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에 보안, 직렬 관련 자격증 취득이 우선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CS 리더스 관리사, 고객 응대, 고객 감동, 실무적 능력 평가, 민원인 안내에 관련한 되겠죠. 한국 실용 글쓰기 취득 후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친절과 감동으로 실제 근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어필해 보십시오. 자, 한국 실용 글쓰기는 누구에게 도움될까? 민원인들 가운데 장애인분들도 많으시죠. 그 장애인분들 지체장애 또는 시각장애, 글씨 못 쓰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제 실용 글쓰기 자격증 취득 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어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 이제 Q&A입니다. Q&A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현직에 있다 보니까 좀 이래 속 시원하게 좀 이래 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질문들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또 영상 촬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Q&A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종료하고 따로 이제 한 분씩 뭐 질문 없으신 분들은 이제 퇴실하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오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면접 스터디 구성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리에 남아 주시면요. 실전 면접 4분에서 5분가량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합격자 발표 후에 뭐 4분이서 막 이제 스터디 운영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최종 면접 임박해서 제 연락처 다 아시죠, 그죠? 마지막에 한 번 더 적어 드릴 겁니다. 작가님, 저희 이제 4명 다 실전 면접 앞두고 있는데 최종 면접 전에 한번 봐 주십시오 하면 제 역량이 닿는 데까지 시간 스케줄 조율해서 한번 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책 원고, 이제 책 출간을 위해서 책 원고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 문구가 너무 와닿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 사진은요, 싸이가 연세대학교 축제에서 했던 이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자, 연세대학교 축제 공연 중에 싸이입니다. 싸이가 1절 끝마치고 2절 시작하는 간주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능숙한 사람이 여유를 부리는 것이 참 멋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능숙한 사람이 절실함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째 이 일을 정말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프라인에 지금 계신 지원자분들 또는 이제 인강으로 이제 저를 만나시는 분들, 능숙하지만 절실함을 갖춘 지원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대구광역시 지원경찰 실전 면접 강사 최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선생님 혹시 종료됐을까요? 끝났을까요?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뭐 대구광역시 면접 스터디부터 먼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뭐 스터디 뭐 이미 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상관없으시고요. 뭐 나 면접 스터디 희망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안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오케이 되시고요. 네네, 많으시네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뭐 그럼 마지막에 자리 남아서서 예, 제가 조인해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아니면 한 분 나오시고, 네, 말씀하세요. 지금 여쭤보면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마지막에 남아서 뭐 개별적으로 본인이 희망하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모두 끝마쳤고요. 네, 강의 끝마쳤고요. 그리고 혹시 잠시만요, 문종복 선생님 계실까요? 예, 선생님 자리 계시고요. 제가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인천에서 오셨어요. 또 이렇게 근무 끝마치고 오셔가지고요. 제가 식사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다음 일정이 또 이렇게 학원 관계자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딱 아니고 잠시만요. 예. 제가 잠시만요. 제가 이번에 출간했던 책인데요. 제가 요거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요. 제가 요거 감사의 의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요. 또 혹시 뭐 누구는 책 주고 누구는 책 안 주고 이렇게 또 서운해하실 분이 계셔가지고요. 혹시 오늘 강의 듣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카페 아까 3군데 소개해드렸죠, 그죠? 거기에 간단하게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10분에게 사진 첨부하셔가지고 이쁘게 후기 남겨주시는 10분에게는 제가 무료로 책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연락처는 제가 다 아니까요. 카페에 남겨주시면 뭐 쪽지라든지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10분 정도 10분에게 무료로 책을 일괄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나오셔서 나오셔서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